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 랩스를 고발할 때 피고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 라슨 등 경영진까지 포함시켜서 기소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진이 피고에 포함되면 SEC가 입증해야 하는 혐의만 많아지며 또 소송 과정서 SEC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SEC는 리플 경영진이 2013년 XRP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었음을 몰랐으며 이는 그들의 과실이라는 점까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증명을 하기에는 SEC의 기존 주장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SEC는 2020년 10월에 리플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2013년도 일에 대해서 리플 경영진을 기소한 것은 분명하게 상충되는 문제로 보여지고요. 또한 2018년도 6월 13일 SEC 소속 변호사들은 XRP가 하위 테스트 기준 증권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메모를 작성했는데 당시 SEC가 XRP 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리플 측의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도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당연히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증언을 인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SEC의 진술과 행위가 결국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충하는 면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도 아니고 기소를 한 당사자 진술 자체 내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면 판결 시 이를 인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문가 증인 배제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배제가 허용된 부분과 그리고 거부된 부분을 통해서 양 당사자, 리플과 SEC는 결과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인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을 정확히 예측했었던 암호화폐 익명의 분석가 도널드가 SEC와의 소송 판결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XRP를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약 0.37달러, 목표 가격은 1달러라고 밝혔는데요. 1달러는 단기 목표겠죠. 판결에 대한 일정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마음이 급했을까요? 바이든 정부, 규제 기관들이 나서서 SEC 도와주기 의혹들이 생기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SEC를 도와주는 것인지 애초에 바이든 정부를 도와주는 일이었는지 그것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미국 뉴욕 경찰청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미국 뉴욕 검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더리움, 루나, 테라 USD 등 모두 증권이라며 쿠코인을 미등록 증권 및 상품을 제공했고 이번 소송은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거래량으로 네 번째로 큰 거래소,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했다고 제기된 이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리플 소송과 같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과거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당신이 XRP 보유자니까 리플과 SEC 소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더리움 역시 보유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했었다면 나는 XRP에 대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윗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존 디튼 변호사는 규제기관들은 통제불능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더리움 보유자이고 반격하고 싶다면 아래에 등록해라. 우리는 법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고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척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존 디튼 변호사가 준 링크에 들어가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양식의 사용자의 이름, 전자메일 등의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 XRP 홀더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지금 이더리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 규제 기관들은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안위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같은 업계 사람들은 사전에 협력을 공고히 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리플 XRP에 가해졌던 여러 비난들,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암호화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XRP를 경계하던 모습들을 제가 방송하면서도 꾸준히 볼 수 있었는데요. 하다못해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설립자들도 XRP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존 디튼 변호사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탈릭이나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개발자나 거래소 CEO가 더 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WSJ와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발표하는 미국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도입해서 정부 예산을 충족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 달러, 하나로 약 3,961조 달러, 3,961조 원 정도의 정부 예산 적자 감소를 목표로 발표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양도소득세율 현재 20%에서 40%로 2배 인상하는 것, 그리고 기존과 달리 수익 손실이 난 암호화폐 보유액,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는데요. 결국 이익이 나서 매도해도 부담, 손해가 나서 매도해도 부담스러운 환경을 조성해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미국 SEC와의 금융감독 협의를 위해서 미국 출장에 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발행, STO 관련해서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문득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계자가 SEC와 어떤 협의를 진행할지, 그리고 미국 SEC 사례를 그대로 따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SEC에 등록한 암호화폐 절반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등록을 위한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을 거쳐서 등록을 했을지라도 등록 이후에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재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면서 중도 포기한 업체들이 많아 생긴 결과입니다. 이러한 SEC 행보를 정부가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판단해서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모든 면을 적절하게 갖춘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